저는 지금 백수로 살고 있어서요. 그 아침마다 저희 집 뒷산에 이 숲길을 산책을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그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이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제가 영상을 좀 켜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 둘레길이라든지 뭐 이런 산책길로 꾸며진 데 보면은요, 바르게 걷기라는 뭐 그런 이 안내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내된 내용이 진짜 사실일까요?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참 황당함을 느낍니다. 먼저 그 보행 안내 문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인터넷에서. 걷기 자세라고 이렇게 치면 이미지로 찾아보면 여기 잘 나오네. 대한민국, 잠깐만, 이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배포한 문서인 거예요. 보시면은 발 뒤꿈치부터 착지를 해가지고 발바닥을 싹 스치면서 발가락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진력을 이제 다음 걸음을 위해서 이렇게 차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착지를 발 뒤꿈치부터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보통 그런 문구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저는 저렇게 안내된 보행 방법 자체가 인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꿈치보다 뒤꿈치가 먼저 닿는 착지 방법은요, 코끼리나 그 맘모스, 지금은 멸종됐죠. 그런 동물들이 걷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따로 있고 이 발과 다리 사이에 관절이 있는 동물은요, 어떤 식으로 착지를 하고 도움을 하나 하면요, 앞발부터 착지를 합니다. 앞발부터 착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착지를 하죠. 그러니까 뛸 때는 뒤꿈치가 안 닿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걷는 자세 자체가 이게 리듬을 잃지 않으면요, 뒤꿈치가 닿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걷는 방법이에요.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 이 발에는요, 아치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치. 아치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게 이렇게 착지를 할 때 휘면서, 활처럼 휘면서 우리 몸에 스프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말하면 쇼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착지 후에 발 도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추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걷잖아요. 그때 또 휘면서 이 발가락의 근력과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발이 어떻게 제작돼서 나오나요? 거의 다 발 밑창이요, 이렇게 아치를 꽉 채워가지고 아치를 꼼짝 못하도록 결박한 방식으로 신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활 기능이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활 기능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앞꿈치 착지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뭐 물론 억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이유가요, 신발은 대개는 뒤꿈치가 높아요. 그래서 뒤꿈치 먼저 닿도록 제작이 돼 있다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이 아치를 이렇게 굳이 꽉 채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것도 인체고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발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채움으로 해서 발을 더욱더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거기를 채우게 되면은 거기 이 아치가 기능하면서 우리 몸 전체에 연결된 활동들이 다 정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평발이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절을 상하게 하고. 왜? 평발은 이 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관절에 안 좋은 거예요. 쇼바를 효과를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력도 약하고 걸음도 느려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신발이라는 것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평발로 만들어요. 근데 그때만 그러는 것이냐? 이 인체 기능이라는 것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라면은 녹이 쓸어버릴 거고, 사람은 태화가 되는 거예요. 그 기능 자체가. 그러면서 전체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다리만, 이 발만 기능이
깨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던 모든 관절이나 기능, 근육 활동들이 멈춰버리니까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왜 걷지를 못합니까? 다리는 멀쩡해도 허리가 아프면 못 걷잖아요. 여기서 걷는 과정에서 허리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전신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이상이 생기면은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이라는 것이 한 곳에 문제를 발생시킴으로 해서 요즘 사람들을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보행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치타, 고양이 이런 계열처럼 이렇게 발과 다리가 분리된 이 발목 관절이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발목 관절이 없는 코끼리나 맘모스처럼 걷도록 이 신발이 만들어져 있고 또 건강 정보들이 또 그런 식으로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맘모스가 돼버렸어, 우리는 걷는 게.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뭐 층간소음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걸으면 코끼리 발자국 소리 나잖아요. 그게 다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발로 걸으면서도 뒤꿈치 착지를 하기 때문에 쿵쿵쿵쿵 하는 거지. 앞착지하면은요 충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가라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특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걷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온몸에 오는 충격도 완화되고 충격도 흡수를 하고 이 온몸에 그 잔 근육들이 이 앞꿈치를 하면서 도와주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몸이 근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건강에도 좋고요. 내가 자꾸 뒤꿈치 충격을 주면은 이게 그거 하잖아요. 근데 이 신발이라는 이 시건방진 메커니즘이 충격 완화도 지가 대신해 주겠다고 봐요. 발 뒤꿈치 이렇게 하고 뭐 밑창을 뭐 푹신푹신한 걸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능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장애자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산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보호대라고 하고 뭐 하고 다니고 발목에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 다쳐가지고 재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분들은 다칠까봐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런 보호대를 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보호대가 아니고요. 관절을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보호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이 이 관절이 덜 작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덜 작용하도록 버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큰 충격이 가도 평소보다 좀 충격이 가도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 기능이 퇴화돼 버렸기 때문에 크게 다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면은 거기서 나오는 순간 즉사합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미생물에 대한 면역력이 퇴화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청결하고 항상 쾌적하고 항상 힘 덜 들고 힘 안 쓰고 이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항상 이 악조건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건강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이런 건강 관련 이런 기구들, 뭐 보조 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신체의 기능들을 퇴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장사를 해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산길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지만은 산길을 내려오는 걸 더 힘들어합니까? 이 활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퇴화돼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산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요, 애초에 앞꿈치 착지가 아니면은 힘들어요. 왜? 이러니까. 내리막에서는 충격을 흡수해야 되니까. 뭐, 물론, 이렇게 그냥 뭐, 높은 이 스펀지 신발 신는 분들도 있지만, 그 내리막 계단에서는 충격 흡수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내리막이나 이 계단을 내려갈 때는 앞꿈치 착지를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안 쓰던 거니까 힘들죠. 퇴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산 올라오는 것도 제 또래의 지인들이 못 쫓아오지만 내려가는 건 더 못 쫓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활 기능이 다 죽었거든.
땀 흘리면서 신나게 올라가서 신나게 내려옵니다. 힘들게 올라간 만큼 신나게 내려와요. 근데 현대인들은 힘들게 올라가서 더 힘들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조금 달리기나 걷기 뭐 그런 운동을 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리가 이렇게 우람하잖아요.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리가 도대체 운동한 사람 다리가 아니에요. 연해요. 그냥 되게 연약해 보여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걷는 걸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심지어는 동해안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보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으면은 다리는 아플 수가 없어요. 밥 안 먹고 에너지 보충 안 하면서 걸으면은 지칠 수는 있어도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거는 이 현대인들만의 문제인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걷기나 뛰기 열심히 한 사람들이 왜 다리 근육이 우람해집니까? 자기 유연성이 해야 될 착지를 신발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발이 딱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뻣뻣해지지. 이 다음에 이게 추진력도 이 활 기능이 죽어버림으로 해서 온전히 근력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녹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보행장애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온전히 근력에 의존하는 보행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관절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근육이 노화가 시작되면 이 사람들은 보행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행장애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그리고 등산하는 분들 보면은 나이가 한 30, 40대밖에 안 보이는데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그런데요. 여성분들이 특히나 그 신발, 하이힐이라든지 뒤꿈치 높은 그런 이상한 신발을 많이 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의 기능이 빨리 퇴화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운동할 때만큼은 산책 가시면은 그 샌들 있죠. 샌들 허름한 거, 누가 주워가도 아쉽지 않은, 잊어버려도 아쉽지 않은 그런 걸 신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맨발로 걸으십시오.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할 때도 가능한 흙길이 좀 고운 흙길이 깔려 있는 그런데 그 샌들 신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벗어놓고 달리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백날 걸었고 뛰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뿐입니다. 심폐기능밖에 도움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기능이 이렇게 서버리면은 그거와 관련된 유기적인 그 기능들이 다 퇴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그 건강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정보,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재구성한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고 주장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그 권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신발 회사들이 인체공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꾸 별 다를 거 없는 것도 막 신제품처럼 에어 조단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내는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건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장사가 될 건수를.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돈이 될지 안 될지만 고려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냉정함인 거죠.